소설의 시작은 주인공 메르소가 전보를 받으며 시작합니다. 그 전보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보였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전보를 한 통 받았다. 첫 문장은 메르소가 엄마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담담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해 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사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메르소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양로원으로 이동하죠. 도착 후 양로원의 원장은 메르소를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최근 양로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었음을 설명하며 메르소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하지만 그때 메르소는 무덤덤하게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엄마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 들어간 메르소는 관 뚜껑도 열어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자 엄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을지 잠깐의 고민을 하지만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담배를 태웠습니다. 메르소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피로를 느끼며 엄마의 죽음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에 더 신경을 쓸 뿐입니다. 다음날 장례식이 시작되고 메르소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행진하는 동안 더위와 피로를 느낍니다. 거기서도 메르소는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메르소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의 죽음을 일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별다른 감정적 동요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알제리로 돌아온 다음날 메르소는 주말을 즐기기 위해 해변에 갑니다. 그곳에서 메르소는 마리라는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는 전에 일했던 사무실의 타이피스트로 약간의 마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금방 가까워지며 함께 수영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메르소는 마리의 육체에 끌리며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순간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수영을 마친 후 메르소는 마리에게 영화 구경을 가지 않겠냐고 물으며 둘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가 끝난 후 마리는 메르소의 집에 가서 밤을 보냅니다. 여기서 메르소에게 마리와의 관계는 감정적 유대보다는 육체적인 욕망이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 메르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레이몽을 만납니다. 레이몽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애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몽은 메르소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레이몽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한테 계획하는 거야. 그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널 차버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뭔가 인연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날 다시 만나러 오면 일단 딱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다가 침을 딱 뱉어서 내쫓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 그쪽이 좀 써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나 레이몽은 자기가 적절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을 메르소에게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메르소는 레이몽의 부탁을 무덤덤하게 들어주며 편지를 작성해 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으로 레이몽의 의도대로 그녀를 집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메르소는 마리와 데이트를 하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마리는 메르소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바로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이몽은 메르소 편지의 도움으로 애인과 싸우게 됐고 그녀는 레이몽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레이몽은 체포가 됐는데 이때 레이몽은 메르소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메르소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또 한 번 부탁을 들어주고 레이몽은 메르소의 증인 덕분에 큰 처벌을 피합니다. 이후 레이몽은 메르소에게 전화해 해변 여행에 초대합니다. 레이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친구 한 사람이 알제리 근처의 조그만 별장으로 와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도록 나를 초대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레이몽은 그 여자친구도 같이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메르소는 마리와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지만
아마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해요? 하고 마리가 말했다. 나는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정 원한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고 설명을 했다. 게다가 결혼을 요구한 것은 그녀 쪽이고 나는 그저 승낙을 했을 뿐이다. 그러자 마리는 결혼이란 건 중대한 일이라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선 말을 이었다. 자기와 같은 관계로 맺어진 다른 여자로부터 같은 청혼이 있었어도 승낙을 했을 것인가. 다만 그것만이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물론 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또 묵묵히 있다가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일 테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다. 더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노라니까 마리는 웃으면서 내 팔을 붙들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든지 그녀가 원한다면 곧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레이몽 친구 마송의 별장에 있는 해변으로 메르소, 마리, 레이몽은 여행을 떠납니다. 레이몽 친구 마송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그때 해변에서 레이몽은 애인의 오빠인 아랍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나는 바닷가 저 끝 아주 멀리서 푸른 작업복을 입고 있는 아랍인 둘이 우리들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이몽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그놈이야 하고 말했다. 우리들은 걸음을 계속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 하고 물었다. 그렇게 레이몽은 싸움을 벌입니다. 레이몽이 먼저 한 대 때려놓고 곧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녀석에게로 가서 힘껏 두 번 후려 갈겼다. 그 아랍인이 물속으로 엎어지면서 얼굴을 물 밑바닥에 처박았다.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 있었는데 머리통 주위에서 거품이 수면 위로 부글거리며 올라왔다. 그러는 동안에 레이몽 쪽에서도 후려쳐서 그 아랍 녀석은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이몽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이놈 꼬락서니 좀 봐! 하고 말했다. 나는 레이몽 조심해! 그놈 단도를 들었어!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레이몽은 이미 팔에 칼을 맞았고 입이 찢겼다. 그렇게 레이몽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레이몽은 아랍인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별장에 지내는 의사에게로 가서 치료를 받고 옵니다. 메르소는 레이몽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변을 걷는데 해변을 걷다 다시 또 아랍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했고 땀방울들이 눈썹 위로 고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특히 그날과 똑같은 머리가 아팠고 그 태양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봤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에 비추며 나에게 겨누었다. 빛의 강철 위에 반사하자 길쭉한 칼날이 되어 번쩍하면서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긴장해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그려쥐었다. 그리하여 짤막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태양빛에 눈이 부신 상태에서 메르소는 레이몽의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아랍인을 쏘아 죽입니다. 메르소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이번에도 그저 감옥 생활에 점차 적응해갑니다. 감옥에서 메르소는 단조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작은 방에 갇혀있지만 이를 단지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죠. 마리는 메르소를 면회하러 왔고 당신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결혼해. 라고 말하며 끝까지 메르소를 지지합니다. 메르소의 재판은 그의 범죄 행위보다 그의 성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사는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메르소를 냉혈한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검사는 메르소의 비인간성을 점점 강조합니다. 그렇게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인을 만나 즐겁게 보냈던 사실들까지 재판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소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죠. 변호사는 메르소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려 하지만 메르소의 무관심한 태도는 오히려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재판 내내 자신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메르소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솔직하게 대처하며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직자가 찾아와 회개를 권유하지만 메르소는 이를 거부합니다. 성직자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메르소는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의 심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메르소는 자신의 존재와 세상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무의미함과 부조리를 깨닫게 되죠. 메르소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의 신념은 머리카락 하늘만한 가치도 없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그에게는 없지 않느냐. 나에게는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의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엔 특권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장차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메르소는 자신이 세상의 일관성과 논리에 맞추려 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소설은 그렇게 메르소가 세상의 부조리와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끝맺습니다. 나는 참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다.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자, 이상으로 이방인의 줄거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사회의 기대와 개인의 본질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강렬하게 드러냅니다.